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4강에서는 모의고사 7회 쓰기 51번부터 53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되는 글들은 안내문이나 공고문 혹은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이기 때문에 51번 문제에 출제되는 글들은 안내문, 공고문,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결 어미에는 비읍니다, 씁니다 와 같은 상대 높임법, 격시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일부 수험생들이 요로 끝나는 비격시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는 이와 같이 제목이 있어서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번 문제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제목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목에는 글의 목적과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목만 읽어봐도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표현들이 등장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회원 모집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회원 모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회원을 모집하는 안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혹은 회원 모집을 합니다. 회원 모집을 합니다. 와 같은 표현이 당연히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마음에서 알려드립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노래 동아리의 이름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노래 한마음에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한마음은 노래 동아리의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 신입 빈칸이 있고 마침표가 있으니 이 부분에는 소수로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본 것처럼 회원을 모집합니다 혹은 회원 모집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가면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은 아주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국 노래 부르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빈칸이 있고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회원을 모집한다고 했으니 한국 노래 부르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겠죠.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래 부르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에서 401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서는 삭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401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면 문장 전체적으로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회원 모집 안내 노래 한마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노래 부르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401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식으로 글이 전개되면 자연스러운 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와, 유진 씨. 네, 회원을 모집합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이와 같이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2번 문제입니다. 52번 문제는 5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52번에 출제되는 지문들은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같은 글이기 때문에 51번 문제에 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2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은 글쓴이의 의도, 그리고 글의 목적, 그리고 중심 생각 같은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어떤 표현이 알맞은지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일부를 짧게 발췌를 해서 지문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매우 압축적인 글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까지 있어서 글을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무슨 글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를 빨리 찾아서 그 핵심어를 이용해서 핵심어를 통해서 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중심 생각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어는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명사 중에서 찾으시면은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을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란 많은 사람에게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대중매체라는 표현이 첫 번째 문장에서 대중매체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 문장에서 우리는 대중매체가 핵심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란 많은 사람에게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대중매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중매체는 양식에 따라 크게 인쇄매체와 전파매체가 있다. 양식에 따라 분류된 게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라는 대중매체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대중매체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하는 이런 글들은 전형적인 설명문의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설명문의 서술 방식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쓴이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대중매체의 어떤 양식에 따른 분류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는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매체에는 신문, 잡지, 인쇄매체에는 신문, 잡지 등이 있고 기록을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신뢰가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정보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인쇄매체, 대중매체 중에서 인쇄매체와 전파매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인쇄매체는 이런 종류가 있고 그리고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부터는 이와 같은 소설 방식은 분석적인 소설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글에서 이 글쓴이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대중매체를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중매체에 대해서 특징과 그리고 장점 등을 분석을 하고 있는 설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는 우리는 민세매체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기록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쇄매체는 정보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죠. 왜냐하면은 인쇄매체는 한번 기록을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작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매체는 기록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을 해서 정보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빈칸에는 기록을 오래 보관하고 기록을 오래 보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정보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오래 보관한다는 그런 특징과 정보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파 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빠르게 어떻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는 전파 매체에 대한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종류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그런 매체가 있고, 특성으로는, 이건 장점이라고 그랬죠. 장점으로는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이 전달하는 것은 정보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정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어떻게 하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기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기록을 오래 남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연에는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혹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쓰시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각종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와 52번 문제는 지문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를 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53번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와 숫자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3번 문제는 이 이해한 내용을, 이 정보를 읽는 사람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정보를 중요한 것부터 특징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중요한 것과 특징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3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하고 특징적인 정보를 중요하고 특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징적인 것은 뭔가 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 53번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53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순위 표현이라든지 진간 표현, 그리고 정도 표현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지 표현과 정도 표현 그리고 진간 표현을 사용할 때 문장 내에서 각 문장 성분 간에 서로 홍이 되도록, 잘 어울리도록 사용해야 되고, 문장과 문장 간에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접속 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내용을 200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청소년이 13세에서 24세까지 나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이 내용을 첫 번째 문장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2020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53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은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고, 두 번째 문장은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2020년에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에는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020년에는 신종 질병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죠. 그래서 2018년과 2020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면, 2020년에 신종 질병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19,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도 조사 결과가 이렇게 좀 다소 다르게 나타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즉 2020년에 조사한 결과는 코로나19,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와 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결과의 영향을 제외를 한다면은 2020년에도 범죄 발생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회불안 요인 중에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은 2018년에도 마찬가지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 범죄 발생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2020년에 특징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조사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강조를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범죄 발생률이 대장까지 범죄 발생이라고 대답한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에서 합니다. 범죄 발생이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과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하고 막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 첫 번째 문장은 13세에서 이 대장을 갉아먹어 25세까지의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는 몸이 좋은 거죠. 범죄 발생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가안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신종질병 순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혹은 조사되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그러나 세 번째 문장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는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20년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러나 2020년에는 신종질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고,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6%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조사 결과를 제외를 한다면 2020년에도 여전히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 발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범죄 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이 범죄 발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생각하는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는 범죄 발생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신종질병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신종질병이라는 대답을 제외하면 범죄 발생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2020년에도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 발생을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3번 문제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해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충분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한 그런 설명이 되면서 이해가 그래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1번부터 53번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